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프롤로그. 기부금 좀 내주시겠습니까?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나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스크루지 씨에게도 큰 축복이 있을 거고요. 고아원은 없어? 당연히 있지요. 양로원도 있겠지요? 있고 말고요. 그럼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없겠군요. 그럼 그만 돌아가 주시오. 오늘도 완전 피곤하구만.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이 괴물은! 썩 물러가지 못해! 괴물이라니요? 이렇게 귀한 괴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집에 발을 들여놓은 목적부터 밝히시지. 돈인개냐? 네가 아무리 날고기는 유령이라고 해도 난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헛된 바람은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세상에, 지금 저를 좀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대를 받아도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인간의 갱생을 돕는 일종의 영혼의 치유자라거나 할까요? 영혼의 치유자 좋아하시네. 나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 너 같은 한낱 요괴한테 영혼의 치유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에이, 말은 바로 해야죠. 할아버지는 명망이 높은 게 아니라 악명이 높은 거죠. 저희 엄마가 자고로 사람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남에게 10원 한 장 베풀어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명망을 말하다니.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들라고 하잖아요. 아이, 어린 게 어디서 늙은이를 놀려? 넌 집에 할아버지도 없더냐?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이래봬도 나이가 500살이나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깜찍한 얼굴을 해가지고 반말을 내뱉는 건 예의가 아닐 테니까 존대를 하도록 하죠. 네가 그러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대를 해도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스크루지 나눔왕 만들기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왜야? 내 돈을 훔치러 온 좀도둑이 맞구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버려! 곧 다시 보게 될 테니 오늘은 그만 사라져 드립죠. 굿나잇 스크루지. 제이 못된 유령 같으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에요. 버핏이 이토록 화제가 되는 것은 꼭 그의 막대한 재산 때문은 아니에요. 재산의 99%를 빌 게이츠 재단 등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죠. 지금껏 이룩하신 막대한 부를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은 정녕 없으신 겁니까? 저의 재산의 대부분은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모두 한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자녀들이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 대부분의 자산을 기부하신 건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이츠가 제 자녀들보다 자선 사업을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이었죠. 워렌 버핏이 자산의 총 85%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무한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저 사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59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갑부, 이름도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맞답니다. 게이츠는 현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장학금 지원 사업,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백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아낌없이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백신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백신이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낸 놀라운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제 아내는 백신은 단순한 주사약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며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을 게이츠 재단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힘주어 말할 정도였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장학금 지원이나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자선 사업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빈민지역에 위치한 예스프랩 스쿨은 중퇴자가 입학 인원의 절반을 웃돌고 대학 진학률은 10%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죠. 저희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공교육 개혁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해당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유능한 교사를 조빙하고 교육 기자재를 현대화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낙담했던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예스프랩 스쿨의 전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80% 학생은 가난하고 95%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학교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과에 힘입어 저희 재단에서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싸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쳤습니다. 빈민지역 교육 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 71%인 미국 고교 이상 졸업자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저희 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앤드루 카네기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골치에 대기업은 있어도 존경받는 부자는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나눔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공유하거나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나눔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눔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질병에 허덕이던 개발도상국 영유아 수백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고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낙담했던 빈민지역의 학생들이 자퇴하는 대신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비단 수혜자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들 합니다.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한 워렌 버핏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눔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눔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어원과 개념, 자원봉사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아니, 여긴 어디지? 글쎄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인 것 같긴 한데. 어? 아니, 저 사람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당연하지. 영화 울지마 톤지로도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이잖아.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어디가 아픈가요? 배가 너무 아파요. 증상이 어떠했나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사를 해요. 게다가 구토도 계속 나고요. 몸에서 열도 몹시 심하게 나요. 제가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식중독인 것 같네요. 식중독이요? 어제 뭘 드셨죠? 사실 먹은 것도 없죠. 며칠 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얻어온 음식을 배가 고파서 어제 아침에 허겁지겁 먹었더니. 음식이 상한지도 모르고 드셨군요. 제가 약 처방을 해드릴 테니 집에 가서 꼭 챙겨주세요. 자, 오늘은 덧셈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잘 맞춰보세요. 여기에 망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망고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총 몇 개죠? 2개요. 이태석 신부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의사직을 포기하고 신부가 되어 이곳 수단에 온 건 잘 알고 있겠죠? 물론이지.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지만 말이야. 성공의 문이 열려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고작 이런 가난한 나라에 오다니. 그건 할아버지가 진정한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봉사? 여러분은 자원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란 라틴어의 볼룬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볼로란 영어의 위를 해당하는 단어로서 볼로에서 볼룬타스라는 말이 생겼으며 의미는 자발적인 것, 자주적, 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활동을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자, 발할 원, 받들 봉, 섬길 사, 살 활, 움직일 동이니 곧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드는 일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받드는 이라는 말인데요. 즉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태석 신부님의 사례를 보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를 실천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잖아. 도대체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거지? 제가 할아버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설마 저 병든 노인을 나한테 돌보라는 건 아니겠지? 노인을 간호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잘 지켜보기나 하라고요. 아니, 수녀님이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집안에 먼지가 너무 많네요. 먼지가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제가 잠시 청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려. 할아버지, 이건 무슨 등인가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켜는 등이라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것을 켤 일이 없었지요. 아무도 늙고 병든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자주 찾아올 테니 그때마다 전등을 켜주세요. 나야 혼자 있어서 적적하게 지내는데 수녀님이 자주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제 인생의 등불을 밝혀준 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 난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거든.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게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군요. 테레사 수녀님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베품의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자원봉사와 같은 일은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도 자원봉사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의 특성이나 효과를 아신다면 나눔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발성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 스스로 본인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원봉사의 2번째 특성은 무보수성입니다.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죠. 3번째는 공익성인데요.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자원봉사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삶의 보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긍지를 확인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2번째로 자원봉사는 자기 성장 기회가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봉사활동 과정에서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유용한 생활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마련되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해 및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므로 이웃과 만나는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과 지역의 문제 등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차츰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나눔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어원과 개념, 자원봉사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